네, 안녕하십니까. 숙련기술 전수자랑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담당자 정명진 대리입니다. 저도 숙련기술 전수자 먼저 안내드리고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숙련기술 전수자 선정계획 공고입니다. 저희가 선정 인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직종별 1인 총 10명 이내로 선정을 하는데요. 조금 작년과 달라진 점은 저희가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제조산업에 기반이 되는 분야, 그리고 산업 현장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응용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그리고 세대 간 단절될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 이렇게 3개 분야가 있는데요. 조금 제조 산업에 기반이 되는 분야와 산업 현장에 적합하게 이제 창의적으로 응용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는 5명 이내, 그리고 세대 간 단절될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는 5명 이내로 해서 좀 분야별로 좀 인원을 조금 조정해가지고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 당구장 표시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단 분야별 신청 인원 등을 고려해서 분야별 선정 인원은 좀 조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이 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청 자격 제한자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외 대기업 종사자,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그리고 사무직 등 산업 현장 종사라고 볼 수 없는 자, 그리고 추천 제한자, 저희 앞서 명장이랑 우수승용 기술자 때도 안내 드렸던 부분이라서 해당 사항들은 조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대상 분야 및 직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분야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분야 내에 직종이 이렇게 뭐 용접 주조, 기계 조립, 그리고 세대 간 단절에는 가마 상여 제작 등 76개 직종이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접수 방법 안내입니다. 명장과 우수승련 기술자 동일하게 4월 22일 월요일 18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청 서류 부분 봐주시면은 두 번째 짝대기에 신청 서류는 반드시 전수자, 전수 대상자, 신청자별로 각각 150페이지 이내로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전수자와 전수 대상자분 각각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전수자분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 전수 대상자분도 신청 서류만 같이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전수자와 전수 대상자 순으로 한 개의 파일로 1번에 숙련기술 전수자 신청서 첨부 파일 칸에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 대상자는 별도 온라인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전수자가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신 전수자가 온라인 신청 시에 반드시 전수 대상자의 신청 서류도 같이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류 검토 결과 만점의 60% 이상인 30점 득점자를 현장실사 대상자로 선정하고요. 전수자가 현장실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사 대상자로 전수 대상자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수 대상자도 서류 심사 통과 기준을 충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 실사는 24년 6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면접 심사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면접 심사는 현장 실사 결과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하고 직종별 고득점자 2명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수 대상자도 현장 실사 통과 기준을 충족하고 전수자가 면접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 한하여 면접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격 판정한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고요. 상정한 후에는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 제안자 조회 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우대사항입니다. 우대사항은 보시면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중요하게 당구장 표시 두 번째를 봐주시면 숙련기술 전수 대상자는 최소 1인 이상 추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분, 3분, 4분을 추천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2인 이상 추천하여 모두 선정된 경우에도 전수지원금은 1인에게만 지급됨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유의사항들이 있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관련돼서는 숙련기술 전수자 선정 분야 및 직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관련된 직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해당되시는 직종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숙련기술 전수자 및 숙련기술 전수 대상자의 신청인 구비서류 목록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반드시 제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제출되는 부분도 저희 심사
그 심사 기준을 보시면은 해당 서류가 있어야지 심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19번의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는 서류로 마이스터넷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에는 검정색으로 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는 서류니까요. 꼭 그 부분 유의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숙련기술 전수자 심사 기준은 작년과 좀 크게 변동된 부분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1회, 3위에서 한해서 이제 뭐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입상을 하셨다, 1, 3위에 입상하셨다 하면은 8점.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 취득이 기능장이 있으시다 7점. 그리고 그 외에 상기항에 해당 사항이 없는 신청자로서 숙련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저희 평가위원들이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서 4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직종 관련 포상 실적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포상 수상은 1점, 장관급 정부 포상 수상은 2점,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 포상 수상은 3점입니다. 그리고 신청 직종 관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실적인데요. 특허는 건당 최대 3점,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은 건당 최대 1점입니다. 아래와 같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없음으로 퍼센테이지로 저희가 점수가 부여되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신청 직종 관련 서적 논문 및 기타 실적입니다. 서적 논문도 건당 최대 2점, 그리고 기타 실적은 저희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품질 개선, 예시로 제품 개발 공정 단축 등, 그리고 문화상품 개발, 전시회 출품, 발표회 개최 등 이제 한 건당 최대 2점으로 저희가 점수 부여를 할 수 있어서 관련돼서 아래의 내용도 밑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숙련기술 전수자는 최소 2년, 최대 5년 이내로 전수 대상자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수를 하게 됩니다. 전수 교육의 계획에 그래서 타당성 부분도 서류 심사에서 반영을 해서 이제 저희가 평가 점수를 서류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관련돼서 전수 목표의 타당성, 그리고 저희 전수 대상자의 취창업 지원 계획, 지원금 사용 계획의 적정성 등의 부분이 있어서 해당 사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 기술의 필요성 및 발전 가능성과 그리고 대외 활동에도 10.5점씩으로 각각 심사 점수 저희 서류 점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현장 실사입니다. 저희 분야별로 조금 그 현장 실사 때에 보는 평가 기준이 좀 상이한데요. 제조업 기반과 저희 현장 응용 분야에서는 도구 및 장비 사용의 숙련도, 공정의 능숙도, 그리고 신청 직종의 이해 정도로 해서 점수를 이제 현장 실사를 하고, 세대 간 단절 우려 분야는 도구 및 장비 사용 공정의 숙련도, 신청 직종의 이해 정도, 그리고 산업화 및 상품화 창의성 정도로 이제 현장 실사 때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전수 환경의 적정성입니다. 전수를 하시게 되면은 그 전수 공간에 대한 이제 보유와 그리고 시설이 적정한지,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의 적절한지도 보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면접 심사도 전수 활동의 계속성, 계속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전수자의 가치관과 전수 의지가 있는지, 또한 기술 전수 교습 능력과 태도, 해당 부분을 저희 면접 때 진행을 합니다. 또 이제 간단하게 숙련기술 전수 대상자에 대한 심사 기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종사 경력이 5년 이상 있을 경우에는 10점, 없는 경우에는 0점이고요. 전수 여건은 이수 후에 취업 등이나 발전 계획 등에 대해서 최대 15점 이내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고, 또 학업이나 이직 등을 고려한 계속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청 직종 관련돼서 기능경기대회 입상 및 국가기술 취득 실적, 그리고 신청 직종 관련된 입상 실적, 해당 부분도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포상으로는 신청 직종 관련 포상 실적이 있습니다. 훈포장, 기초단체장, 공공기관장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지역행정기관장, 지역공공기관장, 지역유관단체장, 사내대표상 포상도 저희 가점은 해당 사항에 있다는 부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장 실사에서는 동일하게 도구 및 장비 사용의 숙련도와 공정의 능숙도, 그리고 신청 직종의 이해 정도를 저희가 심사를 하고요. 면접 심사에서도 기술 전수를 받으려는 태도와 의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 심사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하고요. 신청 서류 양식이 저희 조금 명장과 우수숙련 기술자랑 공통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다른 점도 있어서 신청 서류 양식 한번 확인하고 다음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대한민국 명장이랑 우수 승련 기술자의 담당자분들께서 신청서를 작성 시 유의사항은 여러 번 거듭해서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 그 신청인 구비 서류 목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25번인데요. 25번의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확인서는 네, 검정색 동그라미로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제출이긴 하지만 해당 사항이 저희 심사 때 있어야지 좀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뭐 관련돼서는 저희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뭐 신청서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있고 좀 관련돼서 공통적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공고문과 이 신청 서류의 작성 시 유의사항은 꼭 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별지 25호서식입니다.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확인서인데요. 이 수급 여부 확인서의 작성 시 유의사항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자와 전수 대상자 모두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관련돼서 항목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다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다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5번에서 8번은 기재하지 않고 9번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숙련기술 전수자는 숙련기술 전수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연도별로 최소 2년에서 5년 이내에 이제 그 전수 교육을 하신 기간을 설정을 하고 이제 1월, 2월, 3월 순으로 분기별로 해서 월별로 간단하게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전수교육 계획에 대한 설명 자료인데요. 이 부분은 숙련기술 전수자분이 작성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전수 목표 및 내용과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은 연차별 전수 이제 관련돼서 어떻게 이제 기술 습득의 난이도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관련돼서 연도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전수 방법은 어떻게 이제 진행하실지 뭐 내용이라든지 교재 매뉴얼 등을 포함해서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실히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전수 대상자에 대한 취업 창업 지원 계획도 좀 가급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성실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수지원금을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 전수지원금을 이제 지급받으실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까지 최대 5년을 하신다고 하면은 5년 내에 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별로 어떻게 전수지원금을 사용하실지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유기술의 필요성 및 발전 가능성인데요. 이 부분은 제조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와 산업 현장에 적합하게 응용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신청자만 작성하시면 되는 페이지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남원에는 세대 간 단절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 신청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시고자 하는 직종 분야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련기술 전수 대상자 발전 계획서입니다. 숙련기술 전수 대상자가 써주셔야 되는데요. 전수교육 이수 후에 취업 등 발전 계획이나 학업 이직 등을 고려한 계속 가능성 부분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숙련기술 전수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보유 현황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뭐 작업장 규모, 주요 보유 시설 및 장비 현황, 그에 따른 증빙 사진들을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관련된 좀 사항들은 작성 시 유의 사항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기타 실적 현황입니다. 숙련기술 전수자에 해당되시는 분이 써주시면 되는데 작성 시 유의사항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신청 직종과 관련돼서 품질 개선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상품 개발, 전시회 출품, 발표회 개최 등 실적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최대 작성 건수는 20건으로 제한을 합니다. 따라서 20번까지만 채점하기 때문에 20건 이내로 잘 작성해서 기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각각의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서류는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되며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지도 학교 강의 교육지도 실적입니다. 이 부분 또한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조업 기반 분야와 산업 현장 응용 발전 분야는 신청이 소속된 업체 이외에 타 중소기업에서 신청 직종의 기술 전수를 목적으로 기술을 지도한 실적을 세대 간 단절 우려 분야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한 학교에서의 신청 직종 관련한 강의 교육 등의 실적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또한 근거 서류도 이제 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직종 관련 입상 실적과 신청직종 관련 포상 실적은 전수 대상자는 해당 별지 33호 서식과 별지 34호 서식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관련돼서는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련기술 전수자는 대한민국 명장 별지 서식과 동일하게 써주시면 돼서 앞에 구비서류 목록 보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련기술 전수자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으로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